안녕하세요. 서초건축교실 건축사의 나의 집짓기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저는 김미소 건축사입니다. 마음에 드는 땅을 만난 다음에는 건축사를 만나야겠지요. 때론 시공사를 먼저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나와 한편이 되어 나에게 꼭 맞는 집을 설계하기보다는 시공사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계약을 한 건축사 사무소는 앞에서 살펴본 땅의 조건들과 이 집에서 누가 살 것인가, 사는 구성원과 건축주의 요구사항, 그리고 다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배치를 비롯하여 계획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나의 이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건축주가 직접 집을 짓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우리 가족이 행복한 집과 같은 대답이 아니라 마치 내가 카메라가 되어 나의 하루를 촬영한다고 생각하고 장면 적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이나 화장실이 몇 개가 필요한지, 거실이 커져야 하는지 작아야 하는지, 주방은 독립적이어야 하는지 또는 동선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각 공간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간들을 꾸리고 구성하는 것은 함께하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제안할 것이기에 내가 직접 평면도를 그려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리 공간까지 그리다 보면 어쩌면 내가 그런 공간 안에 생각들이 고정되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지만 아침형 인간이고 싶었어요. 매번 일찍 일어나고 싶지만 자꾸 늦게 잠자리에 들게 되고 그게 쉽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린 나의 모습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빈속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고요. 커피 머신을 켜고는 화장실에 갑니다. 세수로 잠을 깨고 나와서는 옷도 갈아입고 잠옷을 걸어 놓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을 상상할 때는 정말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집의 향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각 공간의 배열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간에 머무는 시간 또는 반복되는 행동에 점유하는 시간을 살펴 일반적이지 않은 나만의 공간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에 내가 되고 싶은 삶의 모습을 함께 그려놓은 집을 지으니 내 집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침대방은 남동향으로 아주 높고 큰 창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햇빛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불편하겠지만 저는 덕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빛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드럽게 잠에서 깨어나기에도 좋은 것 같은데요. 대신에 재밌는 건 해가 늦게 뜨는 겨울에는 저도 조금 늦게, 여름에는 좀 더 빨리 일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담은 시나리오는 이곳에 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말, 주중, 나의 생활은 확연히 다른 경우가 많기에 나눠서 그려보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나아가 이 집에서의 나의 삶이 5년, 10년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세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도 상상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짧은 기간 안에 생활 패턴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어린 아이와 함께하는 집이라면 특히 더 많은 상상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저희 집 2층 큰방의 모습인데요. 저는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며 보니 저희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서로 각자의 할 일을 하더라도 같이 있다는 느낌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나누지 않고 스튜디오형으로 계획했는데요. 이곳에 침대까지 함께하여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겨 아이 침대를 옆에 놓고 함께 했고요. 지금은 침대를 다른 방으로 보내고 작업 공간이자 놀이 공간으로 사용 중입니다. 조금은 유연한 공간 구성으로 방의 용도를 바꿔가며 가족의 변화를 담을 수 있어 재밌는데요. 계획 단계에서 이를 고민했었기에 평면 안에서 큰 불편 없이 수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 2층 화장실은 집의 규모에 비해서는 좀 큰 편이에요. 방을 더 키울 수도 있었지만 저는 화장실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관찰했을 때 남편이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길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자신이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이 그려주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도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에 좋은 공간이었으면 했고 방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곳에 보다 적극적으로 정원까지 만들어주고 싶었으나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 지금은 천창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도 천창 덕분에 큰 화분을 이 안에 둘 수 있어 정원의 느낌을 대신하는 중입니다. 저는 계단에도 조금 큰 공간을 할애하였는데요. 그저 층을 연결하는 부속 공간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자주 왕래하기에 여유 공간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책을 보는 상상도 그때는 하면서 설계했었는데요. 아직 그런 여유는 갖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에는 감정도 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집의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이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보다는 매일 왔다 갔다 할 나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차고의 문이 열리기 기다리는 순간 집이다 하는 느낌에서부터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현관으로 가는 길이 기분 좋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연결하는 길에 작은 공중정원을 만들었어요. 계획하고는 해자를 떠올리기도 했는데요. 바깥에서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다 털어버리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 집으로 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는 물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집에서 짐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평당가를 따져보면 물건을 위한 면적이 억소리 나기도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겠다 싶기도 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리정돈의 기본은 물건의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사를 할 때도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이참에 계속 함께할 짐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리스트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구의 경우 확연히 차지하는 자리가 있기에 크기를 알아두어야 하고요. 내 식탁이 둥근지 사각형인지 몇 인용인지 그 모양에 따라 식당의 크기가 정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나 짐의 양도 그래요. 옷의 양에 따라 십자 붙박이가 들어갈 정도의 벽면이 필요한지 드레스룸이 있어야 하는지 정해집니다. 사전에 이런 고민 없이 계획된 공간에 짐을 맞춘다면 각 물건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밖으로 넘쳐나와 잘 지은 집도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필요 이상으로 공간을 준다면 짐을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고 계신 셈입니다. 그럼에도 주택에 살게 되면 지금 내가 가진 짐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당 생활을 위한 짐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위에 미리 외부 창고를 마련해 놓던가 추후에 마련할 창고를 위한 자리를 잡아 놓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중요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는 필요한 공간에 대해 가족마다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 같이 이야기를 나눠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취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집을 계획하면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거실의 크기였습니다. 거실이 큰 게 좋아 라고 한다면 그 큰 거실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때는 최소의 크기를 제안해주면 서로 소통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거실 크기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요. 공간의 치수 개념을 갖기가 힘든데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의 길이, 높이를 재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에 대한 시나리오와 물건 목록 그리고 중요도를 정해 건축사 사무소에게 건넸다면 이제는 건축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먼저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법규 검토부터 땅의 쓰임과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의 삶을 그곳에 녹여낼 것입니다. 저희 집은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모양의 땅을 만났어요. 좀 이상하죠? 네모 반듯한 땅에 제약 없이 건물을 안 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사연 있는 E형의 땅이 설계하기엔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이 건물의 분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모양은 E형이지만 도로의 레벨을 따져보았을 때 위아래 3m 이상 경사가 있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충분한 마당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땅에 예각의 모서리가 있으면 공간 활용이 어려워 아깝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희 집에 들어오는 인상을 좌우하는 화단이 되어주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차 공간 양옆에 여백이 되어 승하차를 편리하게 하고 차와 관련한 용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브릿지로 두 공간을 연결하게 된 것은 법규를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덕분에 거실에서 안방으로 향하는 길에 앞뒤로 이런 공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조건들을 버무리는 것이 설계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 어쩌면 건축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너무 많은 숙제를 드린 것 같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한 번뿐일 수도 있는 내 집 짓기 여정을 위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셔서 그 집을 통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선택들에 대해 나열하며 제 감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